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동물원에서 탈출한 치타 무리가 양 목장을 습격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이번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속 120km로 달리는 치타들을 물리친 건 이웃들이 애완용 강아지라며 비웃던 한국 진돗개였습니다. 며칠 뒤 한국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며 목장주들이 우리 목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이 진돗개에게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앞으로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대학교 3학년 에밀리입니다. 저희 로즈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은퇴 후 텍사스 남부 평원에서 양 목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양 50마리를 키우시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십니다. 양들에게 건초를 주시고 울타리를 점검하시는 게 일상이에요.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워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런 평화가 있다니 정말 감사해라고 늘 말씀하시곤 해요. 특히 제가 대학에서 만난 한국 친구 민준이와 자주 놀러오는 걸 무척 좋아하십니다. 민준이는 정말 예의 바른 아이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90도로 깊은 절을 하는 모습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두 손으로 한국 전통차를 선물로 건네는 그 모습에 완전히 감동받으셨어요. 그 후로 민준이가 올 때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하시며 반가워하십니다. 민준이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특히 한국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할머니, 우리나라에는 진돗개라는 정말 똑똑하고 용맹한 개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요. 라고 자랑했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신기하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목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목장이 있는 텍사스 남부 평원은 정말 넓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위험도 많습니다. 인근에 사설 동물원이 있는데 가끔 보안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그리고 코요테나 들개들도 자주 출몰하거든요. 그래서 목장견들이 꼭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보더 콜리 2마리를 키우고 계셨는데 맥스와 벨라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양몰이에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할 때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코요테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내리고 헛간으로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최근에도 코요테에게 양 2마리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민준이가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진돗개를 모셔올게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 아이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처음에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귀한 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니? 게다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돈이 얼마나 들겠어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민준이는 몇 주 동안 계속 진돗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진도에서 자란 순혈.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대해 끝없이 설명했죠. 할머니,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 개 한 마리 가져오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검역도 받아야 하고 비행기 운송도 해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가 모든 절차를 알아보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인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도에 있는 믿을만한 진돗개 농장까지 연결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새하얀 털에 쫑긋한 귀 말려 올라간 꼬리를 가진 정말 아름다운 개였습니다. 이 아이예요. 이름은 태극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한국의 태극기처럼 조화와 균형을 상징해서요. 수컷이고 2살입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간절함과 정성을 보시니 거절하기 어려우셨나 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마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저도 결국 알았어, 도와줄게 라고 말했죠.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우리 목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진돗개 태극이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냉랭했어요. 공항에서 태극이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우리가 키우던 보더 콜리들과 비교해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이 작은 개가 과연 치타나 코요테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영리해 보이는지. 실제로 태극이는 새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차분하게 살피며 자신의 영역을 파악하는 듯했죠.
목장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태극이를 양 우리 근처에 자리를 잡아주셨어요. 태극이는 첫날부터 양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양들도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태극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문제는 이웃들이었습니다. 특히 옆 목장의 잭 아저씨가 가장 회의적이었죠. 잭 아저씨는 50년 넘게 목장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로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꼬마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치타가 나타나면 5초 만에 끝날 거예요. 잭 아저씨는 태극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애완견으로 치타를 맡겠다고요. 여기는 텍사스 평원이에요. 이런 험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로트와일러나 마스티프 정도는 되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태극이를 보며 혀를 찼어요. 심지어 마을 수의사 톰슨 박사까지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치타는 시속 120km예요.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할머니도 점점 불안해지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잭 아저씨의 예언이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요. 로즈 치타가 나타나면 5초 만에 그 개는 끝날 거예요. 그때 되면 후회해도 늦어요. 차라리 집안에서 키우세요 하며 빈정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태극이를 믿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돗개는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태극이가 목장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죠. 태극이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했습니다. 양 우리를 확인하고 울타리를 점검하고 주변 들판을 살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이웃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만 있네. 잭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빈정댔어요. 우리 브루투스는 벌써 코요테 3마리를 쫓아냈는데. 마리아 브루투스는 잭 아저씨가 키우는 거대한 마스티프였어요. 할머니도 점점 의기소침해지셨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자랑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밤마다 태극이를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민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데려온 개인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여전히 태극이를 믿었어요. 아직 적응 중입니다. 진돗개는 신중해요. 자기 영역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는 그냥 겁이 많은 개로만 보였어요. 기존에 키우던 보더 콜리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태극이는 혼자서만 지냈고 다른 개들이 다가와도 무관심했어요. 사회성도 떨어지네라고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온 가족이 키우던 닭 한 마리가 우리 목장으로 날아왔어요. 양들을 놀라게 했죠. 보더 콜리들은 닭을 보고 짖기만 했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조용히 일어나서 닭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태극이가 닭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태극이는 으르렁거리면서 닭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해치지는 않고 목장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적당한 위협을 가해서 닭이 스스로 떠나게 만든 거죠. 신기하네. 저게 나름대로 영리한 구석이 있어. 잭 아저씨도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진짜 위험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태극이의 진짜 능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휴스턴 근교 사설. 동물원에서 치타 3마리가 탈출했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를 당부하고 있으며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타가 우리 목장까지 올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평소와 다른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서로 더 가까이 모여들고 계속 매하고 울어댔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보더 콜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맥스야, 벨라야, 오늘은 양들을 잘 지켜야 하지만 개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태극이만은 달랐습니다. 라디오 뉴스를 들은 후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양들이 잘 있는지 울타리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습관이셨거든요. 저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치타가 우리 목장까지 올까요? 라고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설마 그럴리야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동물원에서 우리 목장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치타의 속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양들이 이상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였죠.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빨리 와 봐, 뭔가 있어. 저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양 우리 쪽을 비추고 계셨어요. 양들이 한쪽 구석으로 몰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판 저편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타의 할머니가 외치셨어요. 정말로 치타 3마리가 우리 목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야생에서 탈출한 치타들은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이거든요. 할머니는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산탄총을 가져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타들이 벌써 목장 울타리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양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이 구석에 몰려서 떨고 있었죠. 보더콜리 맥스와 벨라는 치타들을 보자마자 헛간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양몰이는 잘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진짜 위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태극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털이 쫄깃하게 서 있고 눈에서는 날카로운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짖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조용했죠.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치타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태극이는 치타들과 양떼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체구는 치타보다 훨씬 작았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태그가 안 돼 위험해. 민준이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잭 아저씨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하지만 태극이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타들도 태극이의 기세에 놀란 듯 잠시 멈춰 섰어요. 특히 앞서 가던 수컷 치타가 태극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야생의 본능으로 이 작은 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감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치타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컷 치타가 먼저 태극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시속 120km의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태극이 앞에 나타났죠. 하지만 놀랍게도 태극이는 마치 미리 예상한 듯 재빠르게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습니다. 치타의 옆구리를 노리며 정확하게 물어뜯었죠. 치타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물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치타의 발톱 공격은 모두 피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민첩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태극이의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덤비는 게 아니라 계산된 공격을 했습니다. 치타가 지칠 때까지 지구전을 펼쳤죠. 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치타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켰어요. 이게 바로 속도 대신 지혜로 싸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암컷 치타 2마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는 태극이의 뒤쪽으로 돌아가려 했고 다른 하나는 정면에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태극이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뒤쪽 치타가 다가올 때마다 재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모든 치타들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마치 360도 레이더가 달린 것처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치타들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반면 태극이는 여전히 기민했어요. 호흡도 거칠어지지 않았고 움직임도 둔해지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태극이가 갑자기 전술을 바꿨어요. 더 이상 수비적으로 싸우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수컷 치타의 목 부분을 노리며 깊이 물어뜯었어요. 치타가 숨쉬기 어렵게 만든 거죠. 동시에 뒷발로 치타의 배를 차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수컷 치타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암컷 치타들도 당황한 듯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이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치타들이 완전히 도망갈 때까지 양들 앞에서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치타들은 결국 하나둘씩 포기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들이 작은 진돗개 1마리에게 완전히 굴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승부가 완전히 결정된 후에야 태극이는 경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태극이는 양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양들이 무사한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마치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개가 우리 가족과 양들을 지켜낸 거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할머니가 목장 곳곳에서 치타 발자국과 털을 발견하고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로 태극이가 치타들을 물리친 거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속 중얼거리셨죠.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잭 아저씨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로즈 정말이에요. 그 꼬마 개가 치타 3마리를 혼자서 물리쳤다고요. 치타 발자국을 직접 확인한 잭 아저씨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내가 50년 목장을 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떤 사람은 치타 발자국을 직접 측정해 보기까지 했어요. 정말 치타가 맞네. 정말 태극이가 한 거야. 수의사 톰슨 박사도 와서 현장을 검사했습니다. 발자국 패턴을 보니 정확히 급소를 노렸어요. 게다가 전략적으로 쌓은 흔적이 뚜렷해요. 이건 정말 전문적인 사냥개의 솜씨입니다. 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물원 관계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치타들이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왔는데 상처가 있어요. 정확히 개에게 물린 자국이더라고요. 치타가 개 한 마리에게 완패한 건 전례가 없습니다. 라며 놀라워했어요. 가장 놀란 건 잭 아저씨였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저 개는 정말 특별해요. 그분이 태극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롱에서 존경으로 바뀐 거죠.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계라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개인 줄 몰랐어요.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때부터 태극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의 영웅이 된 거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태극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게 바로 치타를 물리친 개구나. 정말 용감해 보여. 가장 기뻤던 건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믿어주시죠.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죠. 할머니도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좋은 개를 선물해줘서 태극이가 없었다면 우리 양들은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목장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태극이를 한번 보려고 멀리서도 오죠. 심지어 전국 언론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의 기적 치타를 물리친 한국 진돗개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분양 신청도 쇄도했습니다. 우리도 진돗개 한 마리 구할 수 있을까요? 하며 목장주들이 줄을 섰어요. 민준이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암컷 진돗개 무궁이를 데려왔고 곧 귀여운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우리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크기나 속도가 아닌 용기와 지혜가 만드는 진짜 영웅.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온 작은 영웅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